신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 대단히 좋죠? 하여튼 신바람 나게 우리 회계 원리에 그리고 회계의 차이, 부기가 뭐고 이 회계가 뭐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부기학원, 그럼 회계학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기나 회계나 똑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그겁니다. 사실은 부기나 회계나 그게 그건데 근본적인 게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부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장부를 기록하는 과정, 요거를 이제 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기라는 것은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줄여서 얘기하는 게 부기다. 그러면 자, 회계는 뭐냐? 회계는 자, 회계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 기업이 있다 해서, 그럼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 실체와 관련해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이 기업에다가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기업의 운영을 수탁을 받은 경영자도 있겠죠. 경영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기업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거래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정부도 있겠고. 그래서 이해관계자에는 자, 지금 여기까지는 어떤 이해관계자예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잠재적인 이해관계자가 또 존재한다. 이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는 투자를 안 했는데 이해하는 거 봐갖고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와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아닙니다.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약 한 100만 원 정도 가는데 120이 안 되죠 지금. 근데 누가 정보를 줬어. 올 연말이면 200만 원 넘는다. 그러면 살래요 안 살래요? 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업과 이해관계를 맡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는 돈을 안 빌려줬어도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따라서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 실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이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자, 이해관계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의사결정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모두 의사결정이니까 이러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게 회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보의 제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정보를 제공하려면 정보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정보를 만들려면 어디다 만들 거냐? 정보를 만드는 노트, 요게 바로 장부죠. 회계장부. 그러면 장부에다가 하나하나 기록을 해주면 뭐하러 기록을 해요? 장부에다 왜 기록을 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자, 어떤 거를 기업에다가 장부에다 기록을 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자, 이 장부에다는 일정 시점에 재무적인 상태, 재무 상태와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면 장부에다가 뭐를 기록한다 그랬어요? 일정한 시점의 재무 상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의 경영 성과, 요걸 이해하면은 이제 다 끝난 거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계 다 배운 거예요 오늘. 요것만 알면은 끝이다. 자, 일정한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한 기간의 경영 성과를 어디다 기록을 한다고요? 장부에다 기록한다. 그 장부에다 기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기록한 거를 누구에게?
이해관계자, 기업 실체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게 회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계나 부기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서로 연관은 돼 있다. 자, 이제 볼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부기의 목적이 뭐냐? 부기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어떤 목적이냐? 요거를 우리는 주된 목적이라고 그래요. 주된 목적. 그래서 자, 부기의 주된 목적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해서 자, 그거를 누구에게?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요거를 이제 부목적으로 본다 이 소리죠. 그에 비해서 회계는 어떻게 된다? 회계는 기업 실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지. 왜? 자, 요게 주목적이야.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실체와 관련돼서 합리적인 재무정보하고 경영성과를 측정을 해야 된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결국은 부기의 주목적은 회계의 부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부기의 부목적은 회계의 주목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그작으로 생각해 버리면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자, 그 얘기. 그래서 거기까지 나와 있는 게 154페이지에 제가 쭉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시간 있을 때 특히 이제 잠 안 올 때 읽으면 돼요. 오늘 저녁 때 이제 들어가셔서 잠 좀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올 때 있지. 그럴 때 요 154페이지를 쫙 읽다 보면 아침이에요. 그냥.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읽어주시면 되고. 자, 155페이지로 갈까요? 자, 박스. 맨 위에 박스를 보면 부기의 주목적은 자, 회계의 부목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회계의 주목적은 부기의 부목적.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부기의 주목적은 재무상태를 작성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서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기의 주목적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그거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 그거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무상태. 자, 재무상태라는 건 이따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업의 재산과 채무의 상태, 요게 재무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기업이 갚아야 될 빚이 얼마나 되느냐, 그 상태를 알아보는 것을 재무상태라고 하고 그거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기업이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측정을 하는데 그 경영성과를 측정한 표, 요거를 우리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익계산이라는 게 뭐냐? 장사를 하다 보면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손실이냐 이익이냐를 계산하는 표, 요거를 우리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요 회계의 목적 알죠? 회계의 목적은 투자나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요건 잠시 지워버리고, 그럼 먼저 일정한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을 해서 도대체 어쩔 되는 거냐, 우리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제일 좋은 게 뭐야? 우리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돈을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목표는 뭐야? 그냥 평화롭게 살다 가는 거. 그렇죠? 그럼 평화롭게 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20만 원 벌어갖고는 평화롭게 못 살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돈을 벌으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를 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사를 한번 하자고. 무슨 장사를 할까요? 뭐 호프집 할까요, 이제? 뭐 신바람 호프.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바람 호프라는 호프집을 언제 하느냐? 뭐 까짓거 2014년 1월 1일 날 이제 큰맘 먹고 개업을 한번 해보자 이 소리예요. 이제. 그러면 자 우선 호프집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맥주가 있어야 돼요. 아 호프집 하려면 맥주가 있어야 된다. 또 의자고. 아 참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그렇죠? 그래서 자 호프집을 하려고 하니까 시장 조사를 해봤어. 얼마나 돈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한 1억 정도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나는 이거 안 하면 죽겠어. 이걸 꼭 해야 되겠어. 근데 내 돈은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 은행에 있는 돈 7천만 원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 거 다 해도. 그러면 7천만 원 갖고 1억짜리 호프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때려치자? 해야 된다니까? 빚을 얻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억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럼 자기 돈이 얼마? 7천. 그 다음에 남의 돈이 3천. 이게 뭐야? 남의 돈이 뭡니까? 촌스럽게. 예? 그래도 이제 국어 실력을 발휘해 보자고. 자, 남의 돈. 요거를 우리는 빚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회계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그래도 하나의 학문인데 빚 이래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멋있게 표현할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그러니까 용어가 약간의 산수, 약간의 구구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의 돈을, 남에게 빌린 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무식한 말로는 빚, 유식한 말로는 부채.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돈은 뭘까? 자기 돈. 이건 미천이 미천. 아, 이렇게, 여긴 굉장히 고상해. 그냥 나는 그냥 무식해갖고 미천 그잖아. 내 장사 미천이 얼마나 되냐? 나 7천 있어.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천. 자본. 자, 그러면 자기 돈 7천에다가 남의 돈이 얼마? 3천이 들어왔네? 그럼 나는 총 돈이 얼마 있다? 1억이 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의,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표를 만들려면 표. 그럼 표를 만들어 보자, 이 소리. 표를 만들었더니 언제나 우리 그 부기라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 부기를 배우는 건데 이 부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는 단식부기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복식부기라는 게 있는데 단식부기는 안 배울 거예요. 이거는. 그럼 복식이라는 거예요. 복식. 그럼 복식이라는 말은 뭐냐? 양쪽이라는 말이고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오늘부터 이 부기 공부를 할 때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쪽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대변이라 이렇게 불러요. 차변, 대변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 그 부기를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변에다는 뭐를 기록하기로 약속을 하느냐?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약속이니까. 그래서 차변에다는 자산을 기록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대변 쪽에다는 무조건 부채와 자본만 기록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조상님들이. 이 원래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회계의 역사라고 하나? 이 부기의 역사라고 그래야지. 이 부기는 언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부기는 언제쯤 만들어졌을까? 대략. 뭐 어차피 틀릴 내용인데. 부기의 역사.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왜? 이 장부에다 기록하는 게 부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년 전에도 장사는 했을 거 아니야. 물물 교환을 하든. 그럴 때도 우리 장부에다 기록을 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까 복식부기, 요게 이제 언제 생겼느냐? 요겁니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1494년에 뭡니까? 이탈리아의 수도성
루카 파치올리가 쓴 책이 있어요. 산술 기하 비례 비율이라는, 자, 숨마라고 하는데 산술 기하 비례 비율 총람이라는 책에서 제일 먼저 복식부기를 언급을 하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복식부기를 제일 먼저 쓴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루카 파치올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뻥이라고.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입니다. 1200년대 어디에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 판문점이죠. 지금은 판문점. 거기가 개성이잖아요. 개성. 그 개성의 옛 이름이 송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이탈리아도 베니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상업도시라는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베니스의 루카 파치올리가 상업도시에서 쓴 거라, 숨마라는 책을. 근데 우리나라도 송도는 개성, 무역도시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때 당시 개성의 옛 이름이 송도라. 그래서 이때 만든 책이 송도 사계치부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계치부법이라는 그 책에 뭐가 써 있느냐? 차변, 대변, 복식부기가 이미 여기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가 먼저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200년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왜 하는지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회계를 제일 먼저, 부기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조상이 우리나라인데 그 피를 물려받으면 우리가 부기 못한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전자적으로 부기를 잘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오늘 첫날이라 별 얘기를 다 해요. 자, 하여튼 차변, 대변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자, 왼쪽을 뭐라 그래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 자, 그리고 어떤 약속을 했어요? 차변에는 뭘 쓰기로? 자산을.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그러면 지금 아까 자기 돈 얼마 있었죠? 7천. 자, 모자라서 빌려온 돈이 3천. 그러므로 내 돈은 얼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뜻은 자기 재산이 자산이야.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재산이 1억인데 그 중에는 순수한 자기 돈이 7천이 있고 남의 돈이 3천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자, 다시 한번 FP예요. 파이낸셜 포지션이다 그래서 그냥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냐? 이게 2014년도 1월 1일이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 이제.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도 좋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자, 뭐 일반적으로 우리 1년에 한 번 해보자 이거죠. 1년에 한 번.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러면 언제예요? 2014년 12월 31일 날 다시 한번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자, 자산이 1억 2천이 됐다. 부채는 원래 3천인데 갚을 수 있고 더 빌릴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됐느냐? 4천이 됐더라, 이 소리예요. 그럼 자기 돈은 8천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2014년 1월 1일 날은 얼마를 가지고 영업을 개시했는데 자기 돈 7천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한 끝에 비교해 보니까 얼마가 됐다? 8천만 원이 됐다면 얼마를 번 거예요? 1,000만 원을 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요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재무상태표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일정한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현재 자산, 부채, 자본, 또 12월 말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 요거를 비교를 해야만, 아, 요 1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겠네. 자, 빚이 얼마가 됐느냐? 빚이 8천이 돼버린 거예요, 부채가.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4천. 그럼 결국은 7천만 원 갖고 영업을 했는데 1년 지나서 얼마가 됐다?
4천만 원이 됐으면 얘는 1년 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3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기 위해서.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 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의 표에다가 자산은 왼쪽에 기록하고 부채는 오른쪽에 기록해서 자본은 오른쪽에 기록하게 되면 요거 변화된 것을 가지고 이 기업이 1년 동안에 어떻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자, 7천이 아까 얼마가 됐지? 8천이 됐어. 그러면 1,000만 원을 벌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벌었냐?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벌었냐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IS.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손익 계산서 이렇게 얘기해요. IS라고도 하고 아니면 PL, Profit and Loss, 이익 또는 손실 또는 인컴 들어오고 나가는 표 이렇게 해가지고 IS라고도 하고 뭐 상관없어요. PL이라고 하고 그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자, 요 왼쪽에는 아까 왼쪽을 뭐라고 그랬어요? 차변.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배변. 그러면 아까 재무 상태를 할 때는 자산은 왼쪽,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서 1,000만 원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1,000만 원 동안에 쓴 돈이 얼마인가? 자, 어떻게 돼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말일 동안에 번 돈, 쓴 돈. 자, 1년 동안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벌어들인 돈, 그거를 우리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라. 이게 얼마냐? 4천 벌었어요. 그럼 4천을 벌기 위해서는 뭘 쓸까? 지출이 있을 거죠. 그거를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지. 자, 비용이 얼마? 3천. 어떻게 알았냐? 이게 맞으려면 처음에 7천만 원이 얼마가 됐어요? 8천이 됐으면 얼마를 번 거다? 1,000만 원 벌었어요. 1,000만 원 벌었으니까 총 번 돈이 4천이면 나간 돈은 3천이 돼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순이익은 얼마가 된다? 1,000. 이렇게 맞춰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딱딱 들어맞게 돼 있는 거지. 자, 한 번 더 연습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7천인데 여기가 이제 1억 3천이 되고 그러면 여기 자본이 이제 9천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자, 봅니다. 우리 회사는 1월 1일 날 7천만 원을 가지고 영업을 개시했다. 그랬다가 얼마가 됐어요? 9천만 원이 됐지. 그러면 얼마를 벌었어요? 2천. 1년 동안에 이 기업은 3천만 원의 지출이 있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수익은 얼마겠느냐? 당연히 요게 5천이 된다면 이익은 얼마? 2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언제나 맞게 돼 있다. 이런 뜻이라 이게. 이게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 문제예요. 이건. 이번 시험에도 나오고 하여튼 1회부터 매번 시험에 요게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내가 간단하게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내가 부르느냐? 3단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3단계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단계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초라고 하고 여기를 말이라고 하고 여기를 IS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요게 초라는 거는 뭐냐? 요거 기초. 그러니까 기초의 재무상태표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자산을 우리는 약자로요, 영어로 얘기할 때 A라고 합니다. 영어로 자산이 뭐예요? 에셋. 미래 에셋 유명한 회사 있잖아. 자산을 A라고 한다. 그 다음에 부채는 P, 자본은 K. 자, A, P, K 요 세 가지만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겠지만. 그럼 이제 여기다 써봐요. 자산이 얼마야? 1억. 부채는 3천. 자본은 7천. 이게 초라. 그 다음 말일도 여기는 뭐예요? A, P, K. 자,
그러면 기말의 자산은 얼마? 1억 3천. 자, 부채 몰라요. 자본도 몰라요. 그런데 자, 요 1년 동안에 쓴 돈이 얼마냐? 쓴 돈이 3천이래. 근데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은 5천이래.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자, 1년 동안에 손익계 안 씁니다. IAS는 5천을 버는데 3천이 나갔다면 우리는 얼마를 벌었다? 2천만 원의 이익이 나왔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얼마 갖고 했어? 7천만 원을 갖고 했는데 얘가 얼마를 벌었다? 2천을 벌었다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9천.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느냐? 기말의 부채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 뭐 계산기가 없어서 오늘은 잘 안 되죠? 자, 1억 3천에서 9천을 빼면 4천.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그 기본적인 걸 통해서 이게 다 배운 거예요, 부기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는 뭘 배우느냐? 자산이 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산이 뭐냐? 근데 사실은 다 배웠잖아요, 지금. 그쵸? 또 부채가 뭐냐? 부채가 뭐냐? 그걸 배울 겁니다. 그럼 지금 배웠잖아요. 부채가 뭐라고요? 빚. 자, 그 다음 자본을 뭐라 그래요? 자본. 미천이라고 하는데, 그럼 자본도 배웠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2달 동안 배울 게 뭐냐? 요 기초 때 말고,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언제야? 11월부터 이제 기본서 나가잖아요. 그럼 기본서가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600페이지를 통해서 뭘 배울 거예요?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뭐냐? 이거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의 국어 실력만 있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니까 뭐예요? 약간의 산수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다. 이 소리지. 전혀 이 회계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하여튼 뭐 간단하게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 1시간 동안을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부기와 회계가 뭐냐? 그걸 배운 겁니다. 자, 이제 눈 감으시고. 자, 부기를 하는 목적. 부기는 뭐다? 우선. 부기가 뭐다?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어떤 놈을 장부에다 기록합니까?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그런데 재무상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일정 시점. 그러니까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 12월 말일의 재무상태. 그거를 기록하고 또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자, 그래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장부에다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부기라고 한다. 됐죠? 자, 회계는 기업의 투자 및 신용결정에, 이게 원래 이제 그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멋있게 말로 만들어 놓은 게 회계학이야, 그냥. 그러면 이 회계가 뭐냐? 물으신다면 투자 및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투자나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라는 건 뭐야? 투자자나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투자나 신용결정에 유용한 정보는 어떤 거야? 미래 기업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나 자본의 변동. 자, 자본의 변동은 뭐야? 7천이 9천 됐네? 그러면 자본이 2천만 원 변동이 생겼죠? 그러면 어떤 변동이야? 플러스의 변동, 마이너스의 변동? 플러스의 변동. 돈 벌었구나. 그런데 7천이 5천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의 변동. 그러면 기업은 손해를 봤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요런 것들을 결국 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실체와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회계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기와 회계는 그냥 친구 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다.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 배웠어요. 이제 오늘은 뭐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가셔도 돼, 사실은. 자,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갈까 하는 사람은 이제 2시간 더 공부하시고,
됐어? 이 정도면 하는 사람은 자신있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 쉬었답니다.